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변곡점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변곡점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성질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변곡점은 그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어떻게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여러분이 먼저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변곡이다. 이계도는 존재하고요.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다는 거니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변곡점이라면 그리고 이계도 함수가 존재했었더라면 그리고 그게 연속이었더라면 이계도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거기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게 맞는데 자 그런데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해서 바로 변곡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첫 번째로 경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변곡점에 대해서 개념 없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례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반례.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제일 유명한 반례는 뭐가 있니? 이계도해서 0인데 변곡은 아니야.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y = x 4승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플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하면 4x 3승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2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0을 찍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갔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도 충분한 가능성이 된 거야. 더 이상은 이제 x 4승이 무슨 뜻이야? x 4승이 0으로 수렴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x축이 거의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납작하게 가버린 거야 이제. 이제 난 얼마든지 반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 함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니? 이미 쭉 붙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바뀌잖아. 그렇지? 위로 볼록했던 녀석이 아래로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했던 애들이 여기서 그냥 다시 갈래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간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 이계도가 0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니다? 변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면 미분 가능하다 이런 조건 필요 없다. 미분 가능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변곡점은 말 그대로 뭐라고? 올록볼록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해서 뾰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연속은 뭐라고? 연속은 필요하다. 연속이란 조건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변곡점은 항상 뭘 대상으로 하냐면 곡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어진 그래프가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끊어져 있다. 그럼 하나의 곡선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볼록하고 얘가 볼록한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자 그래서 무조건 곡선은 연결을 된 것을 가정해서 생각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변곡점의 엄밀한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이게도 0이라고 해서 단순히 변곡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한 90%, 95%, 99%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변곡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성향들이 생기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으면 그거는 만약에 그러던 애가 틀렸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 틀렸어. 그럼 걔는 실수한 거야? 아니면 개념이 정확하지 못한 거야? 개념이 정확하지 못한 거지. 실수는 아니잖아. 실수는 뭐야?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깜빡한 거고 이거는 이게 아닌데 지 혼자 그렇다고 믿다가 틀린 거잖아. 그치? 이거 오개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이 찌질해 보여도 이거를 탁 하고 캐묻습니다. 알겠죠? 너 개념 정확하게 있어 없어? 알겠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 보시도록 하죠. 되게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자, 이 예제 1번 문제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좀 뭐가 있냐면 유일한 증감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한 증감표 문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증감표를 일일이 그려서 극대극소를 따져서 함수값을 따져서 올록불록성을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솔직히 복잡해요. 귀찮고. 너네 시험장에서 새로운 함수 딱 만나면 그거 그래프 그리고 싶디? 그거 그리고 나면 2, 3분 지나가 있단 말이야. 3분 20초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되게 귀찮아서 사실은 어지간한 그래프들은 어느 정도 개형을 알고 있는 게 유리할 정도인데, 그치? 그래서 이제 개형을 유리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되게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굳이 증감표를 그리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건 어떨까? 아예 차라리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암기시켜버리면 어떨까? 어차피 시험장 가면 안 할 거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 교과서적이진 않지만 증감표 대신 그냥 아예 통 암기를 시켜버릴까?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야? 증감표 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증감표를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과 3 사이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과 3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3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기울기가 0이래요. 그리고 기울기 여기서 뭐래? 기울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뭐래요?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는 케이스였으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안 그래도 양수인데 증가하고까지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0이 됐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플러스였었습니다. 자, 이게 증가해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이때는 뭐야 되겠어? 뭐가? 얘가 뭐야? 도함수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증가해서 0이 된 거니까 그 전에 뭐였을 거라고?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거고 뭐 얘는 한순간이니까 신경 쓸 게 없고 다시 여기 값은 뭐래? 여기 값은 파이다. 여기 값은 얼마래요? 가장 작은 값은 2분의 파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기울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계도 함수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2분의 파이를 찍고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fx가. 이해 가십니까? 자, 요 문제 이후로 더럽게도 정말 많이 합성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사인과 fx의 결합입니다. 알겠죠? 사인이랑 꼭 많이 결합을 시켜요. 자, 이 문제 이후로 이렇게 결합되는 합성함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사인에다가 fx를 결합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 2분의 파이가 요런 점을 포인트로 먼저 짚으면 되게 좋은데 2분의 파이가 원래 뭐 하는 자리니? 사인 입장에서 보면 fx가 2분의 파이를 지나간다는 거 무슨 뜻이야? 극대를 찍을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fx가 2분의 파이 딱 찍으면 그때 사인 값이 무조건 극대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런 점들 정도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수풀이도 가능하긴 합니다. 알겠지? 2분의 파이가 뭐라고? 되게 특이한 점이라고. 2분의 파이가 무슨 점? 사인 입장에서 보면 2분의 파이를 넣으면 극대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 하필 왜 극대를 찍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꼼수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니디르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G'3이 마이너스 1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G' 해보자. 코사인 fx 붙어야 되겠고 똑같이 뒤에 f'x라고 붙어야 되는데 코사인 f3이 뭐야? f3이 얼마래요? f3은 파이라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프라임 f'3은 얼마죠? 1이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맞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니은으로 1과 A와 B와 3이 있는데 1부터 3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자, 요런 녀석을 물어봅니다. 마이너스 1 GB 마이너스 GA 그다음 다시 B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요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런 문제 풀어나갈 때 이제 수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실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1부터 3까지 점점 가는 과정에서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뭐야? A서부터 B까지 사이에 뭘 말하는 거예요? 네,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고 평균 변화율이라면 1과 3 사이에 어떤 순간 변화율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균값 정리가 잠깐 생각나기도 하고요. 즉 다시 말하면 G' C하고 어떤 값이 존재하겠죠. C는 어디가 되고 C는 A와 B 사이에 있을 거고요. 알겠죠? 그런 값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나온 거지? 0은 뭐 부호 따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요 마이너스 1은 요걸 찾아야 수능을 좀 아는 친구지. 요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G'3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녀석이 나왔던 이유가 니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게 수능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G'3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여기 0은 뭘까? 의심되기가 뭐가 의심돼? 지금 보니까 딱 G'1 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G'1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전혀 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전형적인 수능형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려고 기니디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1을 실제로 한번 구해봅니다. G'1을 구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사인 F1에다가 F'1을 집어넣어봐야 되는 건데 F'1이 얼마라고? 0이라고요. 알겠죠? 끝났죠?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G'3과 G'1 사이에 여기서 요 평균 변화율이 만족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만족하면 어떻다가 아니라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조건 하나 써버리면 돼요. 훨씬 더 강력한 조건. 다시 여기 G가 이렇게 있잖아. 분명히 G'3이 있었고 여기 G'1이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었잖아. 그치? 결국 무슨 말이야? 0이었던 녀석이 마이너스 1로 어떻게 했다고? 쭉 줄어들었다는 건데 만약에 G'X가 무슨 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G'X가 감소함수라면 0에서 점점 줄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걸 테니까 중간에 있는 C는 무조건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혹시 G 이계도 함수가 1과 3 사이에서 음수인 건 아님? 이런 의심점이 드는 거지. 의구심이 드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냐. 솔직히 귀찮지. 얘들아 근데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미리 만들어서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위로 볼록하고 둘이 더하면 무슨 볼록이야? 그럼 위로 볼록입니다. 그건 맞죠? 위볼 둘이 더하면 이게도 때리면 뿔이니까 뿔이 맞습니다. 알겠죠? 이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을 빼면 뭐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을 뺐다고. 이게도 때리면 뿔에서 위로 볼록이니까 마에서 뿔을 뺀 거니까 또 마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을 빼면 그냥 더 강력한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서 손은 이렇게 하니까 되게 헷갈리지. 다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을 빼면 위로 볼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는 되게 괜찮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합성을 시키면 이게 골 때립니다. 합성을 시키면 골 때려. 위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을 합성시켰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에다 위로 볼록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걸 곱하기, 그러니까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미분하면 무함수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하나씩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미리 좀 정리해 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수능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애지간한 건 다 정리해 주니까 오케이, 뭐 수업 들어가면 다 정리해 놨겠지. 그럼 받아들이면 되지. 자, 이게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fx 이렇게 됐었으니까 g 이계도 함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코사인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사인 fx가 되겠고 f 프라임 x에 뭐가 된다고?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제곱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코사인 fx가 있겠고 다시 f 2계도 x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각을 한 번씩 미분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녀석이었는데 자, 1과 3 사이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3 사이에서는 f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f 값이었고요. 이게 f 프라임이었고 f 2계도 값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니까 f 프라임 x의 제곱은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플러스 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알겠죠? 다시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f 플러스 f 2계도 함수 같은 경우는 저기 보니까 플러스라고 나와 있었네. 그치? 그리고 코사인 f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녀석이지 않습니까? fx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이 녀석은 뭐가 나왔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랑 뿔이니까 마이너스. 그다음 사인 fx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똑같이 플러스. 뿔이니까 결국 뭐가 나와? 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잡아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도함수가 뭐라고? 감소한다. 도함수가 감소하면 점점 줄어서 여기까지 가겠네가 되면서 니은까지 완성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전부 다 맞는 말이고 결국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이제? 디귿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1,1이 변곡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1이 변곡점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이거는 맞겠죠. 설마 1,1이 아닐까? G1이 아닐까? 알고 보니까 변곡점이 아니라 딴 점이었음. 자, 이래서 1이 아니었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맞을 텐데 변곡점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야?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G 이계도 1이 0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0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대로 체크한 케이스는 뭘까? 제대로 체크한 케이스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1보다 커지면 이계도가 뭐가 된다고? 니은에서 뭐가 된다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1보다 작을 때 뭐가 됐으면 되겠어? 이계도가 0보다 커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1보다 클 때 작아졌으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커졌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체크하려면 뭐가 되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 알겠죠? 그럴 때 이계도 x가 0보다 큰지를 따져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시면 방금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풀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f1 값 다 집어넣으면 g'1 나오겠네 하면 0이 나와요. 알겠죠? 0이 나오니까 사람 어떻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든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낚시 후보였습니다. 낚시 후보.
낚시 후보였습니다. 알겠죠? 이게 0이긴 해요. 이게 0이긴 한데 절대 변곡점이라는 걸 보장해주지 않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잘못 푼 풀이, 이게 제대로 된 풀이입니다. 잘못된 풀이랑 제대로 된 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꼼수 풀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꼼 한번 풀어봅시다. 꼼. 이렇게 제대로 풀기 싫어요. 잘못 풀기도 싫어요. 잘못 풀어서 틀릴 수는 없겠지만 맞고는 싶은데 제대로 풀자니 귀찮아요. 자, 그럴 때 쓰는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었죠. 이거 한번 착안해 보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극대였다고. 극대. 2분의 파이에서 뭐라고? 극대였다고요. 극대였는데 어떻게 극대였다고? 분명히 극소였다고. 극소.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fx는 2분의 파이라는 극소 값을 찍는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sin x는 2분의 파이에서 뭐가 되고 극 대값이 찍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얼추 추정하기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sin fx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sin fx의 관계를. 자,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sin x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fx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파이보다 큰 값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2분의 파이를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게 fx의 변화죠. 여기다 fx를 집어넣을 거니까 fx가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보다 큰 값이었다가 2분의 파이라는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가잖아. 그거를 그대로 사인에 넣는 거예요. 2분의 8보다 큰 값을 넣었다가 2분의 8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떤 값이 되겠어요? 그 순간 제일 큰 값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G1은 특히 G1, sin F1은 뭐라고? G1은 극대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겠죠? G1은 극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얘들아, 극대면 변곡일 수 있니? 있어요. 흐름상 안 맞지? 지금 수업의 흐름이. 그치? 다시. 극대면 변곡일 수가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변곡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그렇다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졸라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변곡인데 극대 이거 지금 생각해봐봐. 극대가 뭐야? 극대가 그냥 그 근방에서 제일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곡이면 갑자기 볼록볼록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전에는 위로 볼록이었어. 그래서 극대 딱 되는 그런 각이었어. 근데 갑자기 아래로 볼록인데도 줄어들어야 돼. 어떻게 아래로 볼록인데 줄어들 수가 있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갑자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미분가성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얘는 겁나 웃기는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어떤 케이스가 된다고? 변곡입니다. 그리고 극대입니다. 폴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볼록이지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 기준으로 이계담수가 음수였다가 이계담수가 양수로 바뀌죠. 그리고 지 근방에서 지가 제일 크죠.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놈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 점에서 미분이 돼, 안 돼? 미분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미분 잘 되고 막 정리 잘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라서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극대가 되려면 위로 볼록이었던 놈이 계속 위로 볼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디귿을 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이렇게 찝찝한 게 싫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풀이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시간 관계상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변곡점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변곡점의 정의는 뭐라고? 볼록성이 그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바뀌는 것을 변곡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이어도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미분이 안 돼도 거꾸로 변곡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변곡점을 판단할 때는 그냥 변곡점의 정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정리보다는 정의를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왼쪽 오른쪽에서 볼록성이 바뀌었는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변곡점의 올바른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제 1번 잘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런 변곡점을 판단하는 케이스의 문제를 하나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것도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fx는 미분 가능하고 f'x라는 도함수마저도 연속이고 좀 더 강력하게 가면 이계도함수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이계도함수도 존재합니다. 더 강력하게 해드릴게요. 존재하고 연속입니다. 됐지? 이제 끝났죠?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게 없죠? 3계도 함수는 존재하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알겠죠? 3계도 함수에 대해서는 용어가 있다? 알아?
3궤도, 4궤도, 5궤도, 6궤도 이렇게 해서 다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를 해석하기 힘들고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알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죠. 이 함수 어떤 함수라고? 겁나 이쁜 함수예요. 알겠죠? 겁나 이쁜 함수. 갑자기 뭐 여기서 뽁 이런 거 없어. 알겠죠? 그냥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그냥 그 함수야. 알겠지? 그냥 이 부드러운 함수인데, 자, x 이퀄 1에서 극대예요. 알겠죠? x 이퀄 1에서 극대예요. x 이퀄 2에서 극소예요. 알겠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 변곡 있음? (1에서) 극대였잖아요. 이렇게 2에서 극소였잖아요. 이렇게. 그럼 극소도 아래로 블록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극대는 위로 블록으로 됐으니까 극대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미분도 가능하고 이계도도 존재하고 다 연속이고 예쁜 함수니까 말이야. 알겠죠? 그럼 변곡 있습니까? 아, 1에서 극대였다가 맞네요. 1에서 극대. 그래서 여기 2에서 이렇게 맞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기도 한데, 그럼 다시 1에서 극대가 라지 m인데 유일하고 F1이 유일한 극대고, 다시 스몰 m이 극소고다 이렇다고 해볼까? 다시 m과 n이 달라. m과 m이 달라. 이게 더 커. 됐어? 자, 그래도 있어? 그러면 있어 무조건? 그 무조건 있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디귿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틀린 애가 있겠어 없겠어? 졸라 많았어요. 진짜 졸라 많았습니다. 알겠죠? 평가는 원래 이런 짓을 안 해. 함정 딱 파놓고 여기 빠지면 죽는다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개념이라고 본 거예요. 개념이라고. 야, 이걸 안 갖고 있는 놈은 개념이 없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라고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지, 함정이라고 본 게 아니야. 이건 정말 5개념으로서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딱 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자기 감에 왠지 이럴 듯하고 풀면 적어도 변곡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 막 30번 문제 푸는데 무엇일 때 이랬는데 뭔 소리야, 대충 접할 땐가 이렇게 풀면 맞추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변곡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 디귿 기니디에서 진짜 참 오어 거짓을 딱 때릴 때는 그 짓을 하면 안 돼. 왠지 느낌상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왠지 느낌상 뉘앙스가 그지 같은데 약간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맞아 방금 이런 생각도 되게 잘했는데 비슷해. 지금 내가 얘기해 주려는 것도 비슷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가 극대지 않습니까? 여기 극대. 여기가 극소인 거죠. 느낌 오세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직선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이계도가 되다가 이계도가 0인 채로 가다가 다시 이계도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모든 점이 변곡점, 이게 변곡 구간이다. 자,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 누구도 변곡점이 아닌 거예요. 쌤, 그러면 직선은 위로 블록인 거예요? 아래로 블록인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것처럼 직선은 위로 블록도 아니고 아래로 블록도 아닌 거야. 그러면 변곡점은 기준이 뭐라고? 나 기준으로 왼쪽이 위로 블록이었으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하는데 이 새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 싹 다 뭐라고?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곡이 뭐라고? 없다. 없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변곡점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에 해서 여기 변곡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가 빡 하고 드러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계도 함수를 때려봤더니 여기는 음수랑 여긴 양수라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때리면 뭐야? 그제서야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변곡점의 뭐라고? 정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변곡점의 판단은 어떻게 내린다고? 여기가 변곡점이 있는 점인지 판단 어떻게 내린다고? 식에서 정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라고? 변곡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보시죠. 또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변곡점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봤던 표현 중에 진짜 손꼽히게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2017 수능이 유명한 수능이죠. 수능 당시에 30번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새롭게 정의하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새로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다 와장창 자빠졌던 그 수능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는 6월에 나왔던 21번의 표현 가도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안 멋있어요?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야 뭐 솔직히 뭐 기본이고 미분 가능한데, 또 어떤 조건이 주어 있냐면 f가 무슨 함수래? 기함수다 라고도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기함수구나까지는 조건 나에서 알겠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재심은 조건 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래? 1이 아니래. 이게 뭔 이런 표현 나 처음 봤었거든. 진짜 이 당시에 봤을 때 이걸 듣고 1이 아니야? 알았어, 1이 아니라고 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표현이 멋있습니다. 이걸 딱 듣고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학생이 진정으로 수능적 사고력이 갖춰진 건데, 사실 나는 그거를 길러줘야 되는 입장이지. 너는 갖췄군, 너는 못 갖췄군. 못 갖췄으니까 못 가겠군. 이건 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못 갖춘 애를 대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기존에 사례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표현을 해버린 거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맞추게 하기가 힘든. 그래서 왜 보통 내가 얘기하는 수능 볼 때 가형 100점 받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게 쉽지 않다. 100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과 정말 리와 성적표 딱 제시하면서 여기 100 써있잖아. 100 이거는 좀 클래스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등장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차학년도 출제자는 누군지 6월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런 그동안 안 났던 표현들을 막 쏟아냈던 좋은 분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알면 뭐 복잡한 법적 절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함수니까 어디를 지나요? 무조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고 가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점. 여기가 바로 뭐냐면 y가 1인 점인데 여기는 못 지나는 선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fx가 1이 아니란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fx는 뭐도 아니다? 마이너스 1도 아니다라는 겁나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도 아닌 겁니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새끼는 여기도 아니야? 알았어. 여기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 그랬지?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기본적으로 연속할 거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는 얘기는 졸지에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졸지에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까지만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는 경계선과 연속이라는 조건을 해버리고 나니까 따라서 fx는 뭐와 뭐 사이라고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 여기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정말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도 없는 근본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알겠죠?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개파 너 어느 소속이야? 근데 전 소속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칼잡이일 뿐. 뭐 이런 거는 무협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두 개 정파 사파 이렇게 두 개 있어서 막 싸우는데 뭐 어디서 그냥 홀로 떠도는 방랑자들 졸라 짱세.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멋있는 새끼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f'x가 1 더하기 fx하고 1 마이너스 fx가 나오는데 f 마이너스 x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로 바꿨어야 돼요? 기함수니까 f 마이너스 x가 뭐야? 이게 더하기 이게 f 마이너스 x가 뭐야? 그냥 마이너스 fx로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1 빼기 fx의 제곱이 표현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거의 공식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올해 반수생과 재수생이 폭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반수생과 재수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실력이 재학생보다 높다라는 가정도 있지만 또 그 와중에 반수생은 재수생과 달리 대학교 물을 먹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수업 열심히 안 들었겠지만 그래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학교 애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걸로 왜 그나마 반수할 거면 반수를 확정적으로 할 거라면 그러면 수학과를 가라. 왜냐면 1학년 1학기 때 미적분학 수업을 들으면 확실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로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냥 f'x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 1-f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그냥 풀겠다고. 이걸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요. 이걸 만족한 fx를 찾겠다고. 지금부터 하나밖에 없을 것? 이러면서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반수 좀 물 먹은 친구들은 나도 그냥 그렇게 풀어버릴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야? 교육과정이 적합한 풀이는 아니고 이따가 꼼수로만 알려줄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정석은 뭔데? 정석은 일단 정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럼 그렇지,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겠지. 니은 f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멋있지 않니? 이 조건 때문에 뭐가 만족해요? 얘가 만족하죠. 얘가 만족하니까 얘가 1보다 작죠. 그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도함수가 0보다 크죠. 겁나 증가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겁나 증가하는데 1을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 넘지 못하니까 중간에 뭐 있는 거야? 점근선 하나 있어서 조금씩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니은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멋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니은까지는 왔어요. 자, 그리고 디귿, y 꼴 fx는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의 변곡점을 갖는데요. 아닐걸?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님? 약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발레되니까 디귿 그어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 다시 이렇게 쭉 생긴 녀석이 실제로 이 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이런 녀석이 있는데 얘가 이 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내 느낌에 1과 마이너스 1 살면서 잘 증가하면서 변곡점 하나의 새끼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고 진짜로 얘가 이걸 만족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만약에 얘가 있었는데 얘가 이걸 만족 안 해요. 그럼 얘는 뭐야? 뜨작대기 한거 갖고 와갖고 이걸로 발레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변곡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임.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 그 변곡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를 따질 때 니은 명제가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 똘똘한 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f'x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는 이 출제자가 원했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요. 미분을 때립니다. 미분을 때리니까 이계 함수가 나왔을 거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fx에 f'x가 하나 붙게 되겠죠. 이렇게 f'x가. 알겠죠? 그냥 얘는 얘였는데 이계도 함수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계도가 0인지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계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따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미분을 때려봤더니 이거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 fx f'x 나왔다고요. 근데 방금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거라 그랬잖아. 이게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식이 다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바뀌고 fx 바뀌고 1 마이너스 fx인데 뭐 1 마이너스 fx가 뭐야? 1 마이너스 fx 1 더하기 fx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얘는 항상 뭐예요? 얘는 항상 1보다 작아. 얘는 항상 플러스.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항상 뭐야? 플러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라는 녀석이 부호가 바뀌려면, 0이 되는 거 말고 부호가 바뀌려면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f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fx의 부호는 몇 번 바뀌어? 얘는 무슨 함수라 그랬어? 방금 니은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겁나 쭉 증가함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지도 알잖아요. 우리가 0일 때만 한 번 바뀌지 않습니까? 요때만 딱 바뀌니까 얘가 한 번 바뀌니까 얘도 한 번만 바뀔 거고 그때가 변곡점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쭉 정보선 수렴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만 판단을 내리라고 풀으라고 낸 게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마인드는 뭘까? 야, 너네 대학 오면 이렇게 대충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뭔지까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고등학교에서는 추정하는 능력까지만 길러갖고 올라오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추정한 능력만 기르는 게 원래 합당하지만, 알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엉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거면 미분 방식 그냥 공부할까?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였다?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럼 뭐 같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였다. 그럼 뭐 같아? 그냥 떠오르는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봐, 이런 거 경험으로 쌓여있으면 좋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을 많이 풀어본 경험도 없고 연습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재수하다가 반수하다가 주워 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버리면 걔는 얍삽이 쓴 거지만 그래도 유리한 건 사실이죠. 뭐 있어? fx가 뭐면 돼요? 탄젠트 x면 됩니다.
탄젠트 제곱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하면 시컨 제곱이죠. 미분하면 시컨 제곱이 됩니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그럼 탄젠트 x 그래프를 아예 그려버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만 변곡점이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풀어버린 거야. 애가. 그러면 이제 잘못 푼 거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답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새끼는 fx가 뭔지 알아. 이 새끼는.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편하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꼼수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같이 미분 방식을 1시간 동안 공부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분 방식 공부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카이스트에서 미분 방식 수업을 하는데 수학과 교수님이 수업하시지 않고 인문사회과학부에 기타 등등의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한 강의 그 건물을 쓰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동에 가면 이쪽 날개 수학, 이쪽 물리, 이쪽 화학, 이쪽 생물 이렇게 4개의 날개가 있고 뭐 공학동에 가면 막 공학동마다 다 이렇게 있어. 근데 인문사회과학부도 카이스트에 있긴 있어. 왜냐면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예를 들면 뭐 정치학 개론 이런 걸 들어볼 수도 있잖아. 1학년 때는 한번 좀 들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수업을 들어보려면 그 교수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각 교수님이 한 분씩 계셔. 뭐 사회 전공 교수님, 뭐 법학 전공 한 분씩 이렇게 딱 한 분씩은 계셔. 근데 한 분씩 계시는 인문사회과학부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응용 미분 방정식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셨어. 그래서 응용 미분 방정식을 전공했으면 당연히 수학과과 사무실을 놓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일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진짜 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 가르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풀다가 틀리고 다시 풀고 다 보고 틀리고 뭐 계속 이런 식이야. 계속 수업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앉아서 출석 체크를 하고 책 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사실 응용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수학과 진학하는 내 입장에서야 뭐 그냥 개꿀 과목 중에 하나지만 수학 과목 아니고 막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간만에 기억도 안 나는 미분 방정식 풀니까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 싫어해. 교수님이 수업도 못 하는데 내용도 싫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이 자자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은 참 뭘까? 왜 인문사회과학부일까? 그리고 저렇게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계속 교수를 할 수가 있는 걸까? 그리고 과연 실력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참 학기가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응용 미분 방정식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시절에 응용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를 자기가 풀어냈기 때문이래. 그거 하나래. 그거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충격받았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걸 만족한 게 뭐가 있다고? 탄젠트 x가 있었지. 근데 만약에 솔직히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어떤 학생이 탄젠트 넣으면 딱 됐는데 이렇게 떠올랐단 말이야. 그치? 그럼 걔는 그걸 푼 거지. 적어도 이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탄젠트 x라는 사실을 안 거지. 알겠지? 근데 이거 이렇게 간단한 식 말고 개 복잡한 식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한 fx를 찾고 싶으나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 되게 특이하고 남들은 안 쓰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많은 방정식들이 있는데 해법을 모르니까 대충 공학적으로 근사값을 때려가지고 대충 풀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를 풀면 그 풀이 방법의 이름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쓸 때마다 그 논문이 인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그거를 그 인용 팩터로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찾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제 쭉 이렇게 자기가 실토하더라고 진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으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교수님이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응용 미분 방식이 뭐냐면 그래서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방법을 f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있다.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이런 거지. 2차 방정식은 여러분 어떻게 풀면 돼요? 맨 처음에 어떻게 풀면 돼요?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풀리는 거고 안 되면 이런 젠장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근해 공식을 쓸 때는 어때? 근해 공식만 쓴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린다는 보장이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린다는 근해 공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4차 방정식과 5차 방정식은 원래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 없죠. 3차 방정식까지는 있지만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항상 무조건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도 이게 유일한 근인지 아닌 근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밝혀지는 것도 있고 막 케바케로 다 달라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자동차 사무소에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브레이크를 만들고 싶은데 이 브레이크가 어떤 밀도로 어떻게 마찰이 제작되어야지만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도 연마가 덜 되면서도 그런지를 모르겠다. 근데 그 식을 세워보니 이 식을 만족한 함수를 찾으면 그 함수에 맞춰서 똑같이 그 모양을 그렇게 만들면 빡 하고 딱 제일 잘 쓸 것 같다. 이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달라. 근데 그 미분 방식이 개 복잡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수학 연구소에다 다 의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수학 연구소에서 모르겠음 하다가 세계 어떤 사람이
요렇게 하면 왠지 될 듯 하고 딱 넣어봤더니 돼.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은 평생 이 응용 미분 방정식의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겁니다. 마치 발명품 하나 만들면 두고두고 그거 하는 것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미분 방식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풀이는 뭔가 항상 여러분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미분 방식을 수업 안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봐봐. 이걸 푸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강력한 방법이 있다. 이러면 안 알려주겠니? 당연히 알려주지. 알려주고 나면 너네 어떻게 하면 돼 이제부터. 이런 비스무리한 거 나오면 그 방식대로 빡 풀고 끝! 짠! 하고 끝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알겠지?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들어봤자 썩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일단 한쪽으로 다 몰아서 넘기세요. 알겠죠? 한쪽으로 몰아서 넘기시면 됩니다. 몇 개만 해보도록 하죠. 몇 개만 예를 들어봅시다. 몇 개만. 오늘 수업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참고로만 하나 알아놓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F'X가 KFX예요. FX입니다. 이렇게. 이런 건 뭐가 있어요? F'X가 KFX입니다. 이런 거. 미분을 했더니 숫자 하나 떨렁하고 붙을 뿐이야. 이게 뭐 있어요? EX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풀면 되죠. 넘겨요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ln fx가 되겠죠. 알겠죠?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kx 더하기 c 꼴이 됩니다. 2의 c는 뭐예요? 2의 c는 어차피 상수니까 C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뭐가 돼? 2의 KX 꼴이 되는 겁니다. 캣. 미안해. 읽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함수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럼 얘도 비슷한 케이스로 뭐라 생각하면 좋을까? 봐봐. F'X가 있는데 1-fx의 제곱이래. 비슷한 아이디어로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어떻게 구하지? 똑같아요.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F'X는 1-fx 제곱이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니? 1-fx가 있고 1 더하기 f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갑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돼? 1-fx분의 1 플러스 fx가 되면 1 플러스 fx랑 1-fx가 둘이 합쳐지면 fx끼리 지워지고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뭘 붙여요? 2분의 1을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겠죠? 근데 요 위에 뭐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f 프라임 x가 된다고 치면 되고, 여기는 뭐야? f 프라임 x가 된다고 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녀석이 뭐래요? 그 녀석이 지금? 그 녀석이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양쪽으로 적분을 때립니다. 그럼 적분을 때리면 뭘 미분의 이 녀석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ln 1-fx를 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1-fx를 때리시면 내려가겠죠. 2분의 1 넘겨서 이 녀석을 그냥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랬더니 이 녀석을 미분했더니 1-fx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f'x 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더하기 ln 1 더하기 fx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녀석이 뭐가 된다고? 2x 더하기 c 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f0이 0이 됐으니까 0 넣으면 싹 다 0 지워지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fx 이꼴을 하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해설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한 녀석이 뭐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에서 1 빼기 마이너스 2의 2x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갔죠. x가 겁나 커진다고 보세요. x가 겁나 커져. x가 겁나 커지면 여긴 둘 다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죠. x가 마이너스 겁나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훨씬 더 커지니까 얘네들의 비율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보던 녀석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좀 익숙하진 않고, 위아래다 뭐 곱해보고 싶어요? 2의 x를 곱해보고 싶습니다. 2의 x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더라? 쌍곡
삼각함수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쌍곡함수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 x의 부호를 바꾸면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니까 뭐하고 비슷해? 사인하고 비슷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하이퍼볼릭 사인 hx, 하이퍼볼릭 코사인 h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녀석을 유도하는 식이었던 거죠. 교수님은 이 식을 알고 있겠지. 아, 이거 풀면 쌍곡 탄젠트 나온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얘가 쌍곡 탄젠트의 개형을 추측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뽑아가지고 얘한테 쌍곡 탄젠트 가르쳐야지라고 한 거고, 나는 그냥 미리 알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뭔가 순서가 잘못된 교육인 건 맞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고? 얘 그래프 개형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었고, 얘는 어떻게 됐었죠?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왜냐면 선생님 그만 좀 하지 왜 자꾸 더 해요? 조금만 소개해주고 말잖아?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생소한 거를 소개해줄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생소하니까 조금만 해주고 야 생소하지만 않게 해보자 라고 하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막 뭐 먹고 싶은 애한테 한 그릇 사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이만큼은 떠서 줘야 얘가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그런 거 알죠? 뭐 티스푼 같은 거 좀 떠서 먹어봐. 입맛 딱 혀에 적시니까 이게 무슨 맛이지? 벌떡 까먹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막 개빡치는 거. 한 입만 했는데 한 입을 크게 주지 않고 막 요만큼만 뜯어서 주고 나면 먹고 나면 더 감질나는 그런 거 있지. 미모씨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겠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게 왜 유명해졌냐면 얘가 인구 모델입니다. 인구 모델. 멜더스가 우리는 인생 종말한다고 했을 때 인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지금 현재 인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는 무조건 뭐로 증가한다? 지수함수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이제 멜더스의 인구 모델이었고, 그게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이런 항이 있더라. 어떤 항이었냐면 P 스타라는 맥시멈,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류를 초과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서 그것과 이만큼의 차가 살짝은 곱해지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멜더스가 바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인 거예요. 100억. 지구의 인구를 100억이라고 잡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던 시점에는 100억 빼기 1억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피스타 나눠줘야 되겠구나. 피스타 하나 나눠줄게. 이렇게 100억 분의 100억 빼기 1억이면 100억 분의 99억이잖아. 그럼 0.99니까 이 값에 여기 값에 이게 분명히 항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넣어보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1에 가까이 있자니까. 그런데 요즘 인구는 세계 인구 몇 명이라고 하니? 몇 명이래? 오, 내 진짜 70억이라고 하는구나. 존나 신기하다. 세대 차이 확 느끼네. 진짜 이게 세대 차이를 바라본 지표인데 나는 너네도 60억이라고 할 줄 알았어.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 60억이라고 배웠거든. 정말 60억이라고 배웠어. 근데 와, 너네 진짜 70억이라고 하는구나. 세대 차이가 나네. 큰일 났네. 난 늙었구나.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한 10년 후에 또 수업하면 애들 80억이야, 90억 이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코로나 덮어져 30억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와, 세계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효도르? 하여튼 뭐 싸움 엄청 잘하는 크로캅이랑 효도르라고 싸움 엄청 잘하는 둘이 붙은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둘 중에 이기면 걔가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한다. 이래가지고 60억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광고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그랬거든. 왜냐면 전 세계 60억 명이 있는데 다 싸워서 올라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얘도 여기서 짱인데 둘이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씨 개 재밌겠다 이랬는데 너는 이제 60억 분의 1 하면 나머지 10억은 어디 갔지? 이럴 거 아니야. 와, 세상이 다르군요. 하여튼 70억입니다. 70억이면 어떻게 돼요? 100억 분의 30억 하면 어떻게 돼? 숫자가 줄어들지. 0.3이 되지. 0.3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가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쭉 기울기가 증가하지 않고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제대로 증가하지 못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개형이 누구랑 졸라 비슷해? 얘하고 거의 똑같죠?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느낌. 얘들아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서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인 것 같아? Y는 뭐 라인일 것 같아? Y는 그
그렇지. y가 p 스타 라인이 되는 겁니다. p 스타. 왜냐면 p 스타가 상수니까 얘가 pt가 p 스타를 넘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지. 음수가 되면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감소할 거고, 여기가 p 스타보다 낮아야 여기가 거의 0에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곡선이 나왔어요. 이런 곡선을 만들면 무슨 방정식이 되겠니? 이거를 이제 수능 버전으로 바꿀게. 수능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식이 되겠니? f'x는 뭐여야 돼? f'x는 k 같은 거 숫자 빼버리고, 요것도 갖다가 빼버리고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fx 빼기 1 빼기 fx 이렇게 해주는 거야. f'x는 fx 빼기 1 빼기 fx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형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다. 1과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개형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막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 증가한지 감소한지 따져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린 애들이 있겠고, 아 이거 멜더스 미분 방정식 풀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서 바로 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수생 재수생하고 싸워서 붙는 게 무서운 거야. 나는 졸라 그 변곡점 정의대로 꼼꼼히 따져가지고 풀었는데 미친 새끼가 이렇게 그리더니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지? 아 딱 보면 알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좌절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어야죠. 대학 갔다가 시험 치는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그 아니냐? 그 IMO 있잖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 조건이 뭐게? 참가 조건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자예요. IMO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는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애들은 순위권이 없는 거야. 인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3을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애지간하면 고3까지 가자 이런 쪽이야. 그리고 대학을 가자 이런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3인데 수학을 잘해. 근데 인도는 한 14살인데 얘가 수학을 잘해. 그럼 일단 고등학교 보내버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또 잘해. 그럼 바로 대학 보내버려. 이렇게 돼서 15살에 대학 가버리고 막 23살에 박사 따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니까 얘가 15살에 대학을 가버린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못 참가하는 거지. 그래서 인도는 랭킹이 안 높아요. 우리나라는 랭킹이 꽤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고 수능 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그거죠.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조교, 제 첫 친구이자 조교였던 친구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하고 수리 논술 강의를 해서 연세대 파이널을 수업을 했어요. 근데 연세대 파이널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 중에 하나가 포항공대 수학과를 졸업한 나랑 동갑내기 새끼였던 거야. 이게 뭔지 알겠어요? 나랑 동갑내기가 나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선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얘는 수학과 졸업해 보니까 아 이거 좀 뭔가 진로가 좀 불투명하다 이래가지고 연대 의대를 가겠다고 논술을 들으러 온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데 얘가 보니까 유독 얘가 나이도 많아 보이고 쉬는 시간마다 자꾸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요. 그래서 되게 불량한 새끼인데 연대 의대를 가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량한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인 거야. 알겠지? 나랑 동갑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원장님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아 제가 너랑 동갑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해졌어요. 알겠죠? 이제 아니 왜냐면 진짜 동갑이니까, 제가 동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도 얘가 예과 때는 제 일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연세대 수리 논술을 봤단 말이야. 그 새끼는 포항대 수학과 졸업했다니까. 뭔지 알겠어? 근데 연세대 수리 논술을 보고 그럼 잘 풀었겠니 못 풀었겠니? 아니 그냥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풀어서 갔어.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그래 의대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굳이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지 말고 수학과에 그냥 가서 씨발 1, 2, 3, 4학년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연세대 입학을 했잖아. 예과에. 그 예과에 입학을 했는데 예과도 수업이 막 있잖아. 예과 수업은 사실 중요한 수업이 아닌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듣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나랑 일을 도와줘야 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알바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덜 하면서 학점을 올리고 싶은 그런 전략을 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과 수업, 의예과 수업을 안 듣고 그냥 다 수학과 수업을 들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대학교 수학과 4학년은 졸업했으니까 수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들으면 지 입장에서 A뿔은 그냥 따놓은 당상인 거지. 그래서 1, 2, 3학년 걸 다 신청해 놓고 눈으로 치면 이제 고등수학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애들이 뭐 원의 방정식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 원의 방정식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난 이제 가고 숙제할 때는 훅 하고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걔는 그렇게 하다 보니 1학년 수학 수업을 듣는데 어떤 자기 중간고사 문제가 나온 거야. 학교 시험에.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를 쉽게 풀었겠지. 그리고 며칠 후에 연세대에서 모의논술 문제를 공개했는데 그게 자기가 쳤던 중간고사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띄워서 알려줬어. 왜냐면 이제 얘도 조교니까 자기가 지금 이거 풀었더니 똑같다. 그럼 이제 연대 수능수 문제가 이 책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뽑아가지고 수업을 했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자,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얘는 잘 졸업해서 지금 이제 군의관도 다 마치고 이제 완벽한 의사 선생님이 됐죠. 이제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대학을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치사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재학생 입장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흉내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대신 그 친구들은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대신.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푸는 걸 뭐라고 한다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로 문제 한번 내보면 좋겠죠. 당연히 다음 주에 테스트로 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변곡점을 판단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그냥 얘는 변곡점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산의 조건식을 하나 연립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 볼게요. 킬러의 특징이 뭐라고? 얘가 변곡이다라는 말을 대놓고 말을 하지 않고 변곡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막 돌려 말해가지고 변곡이다를 캐치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준 낮은 킬러 문제들 있잖아. 예를 들면 지방교육청에 그냥 쉽게 나온 30번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 가 나중에 나가 변곡점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 뒤에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조건 나. 3번은 조건 나 뭐라고 써 있어? 1,G1은 곡선 y = gx에 뭐라고 써 있어? 변곡점이다라고 써 있죠. 7페이지 보시면 써 있죠.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이거 그냥 두 번 미분하면 0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 왼쪽 오른쪽에서 바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 문제는 뭐라고 그냥 쉬운 문제인 거야. 변곡점에 대해서 의미를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식이냐고 묻는 거니까 수능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알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계산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황스러웠죠? 일단 적분이 안 됩니다. 구할 수 없다라기보다는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이거를 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해서 한번 멋있게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냐면 F'X는 뭐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겠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fx를 적분하라고 시키잖아요. 디귿 명주에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부분 적분으로 돌려서 계산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이건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외통수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 F0은 얼마예요? F0. 라지 F0은 0이다. 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직접 구하는 방법은 없다. 함부로 이거 구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도 있으면 수학적인 발견을 해내든지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것들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적분이 안 되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미분이 안 되는 거는 판단을 내리면 돼요. 미분 가능성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적분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뭔가 귀납적입니다. 졸라 해봤는데 아무도 못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안 되는구나라고 아는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게 적분이 되고 어떤 게 적분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지가 안 해가지고 함수를 봤는데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고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석 다 띄었고 뭐 했고 뭐 연습 문제 많이 풀었는데 이런 함수 적분해 본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뭐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특히나 그 함수 꼴이 특이하지 않을 때. 알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처음 보는 적분 형태인 거야. 알겠죠? 그건 무슨 뜻이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별거 아닌 그래프가 안 될 때. 뭐가 안 된다고요? x분의 sin x 이런 거 안 됩니다. x분의 2x 왠지 되게 생겼죠? 다들 막 되게 생겼잖아요. 그치? 안 돼. 알겠죠?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쌤? 그냥 안 돼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아시겠죠?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외통수죠. 자, 그리고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 갑자기 보시면 통계가 나옵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 맘먹고 낸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작 같은 문제죠. 올해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부터는 미적하고 확통하고 기하가 선택 과목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합쳐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합쳐질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고 내년부터는 이건 쓰레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이게 써도 되는지. 교과서의 정규분포로 설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정규분포의 교과서에 설명한 정의가 뭐예요? 정규분포의 정의.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 되면 뭐 쓴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정규분포 란 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교과서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인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마이너스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2 시그마 제곱.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인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를 정규분포라고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써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딱 박스로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걸 사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니까. 아니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줄 아는데 정규분포가 뭐냐 그랬는데 몰라. 어떤 졸라 복잡한 어떤 함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로 이거 대부분 학생들이 몰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연대 면접이다. 연대 면접인데 물어보는 거야. 야,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뭐였지? 이러면 그거 알아요. 그 종형 그거요. 이렇게 생긴 그거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식 뭐야? 그거식. 그거 복잡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사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니?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랑 정규분포의 차이가 뭐지? m이 0이고 좌우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시그마가 뭐면 돼요? 시그마가 1이면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그럼 모듈이 다 지워져요. m-x-m의 시그마가 뭐가 돼? x제곱이 돼요. 시그마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등장한 거예요. 이 녀석이.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표준 정규분포의 특성상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얼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얼마야? 이건 알잖아. 내가 적분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 이거 얼마예요? 1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상 1인 거죠.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적분 문제 중에 적분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푸는 문제는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알겠죠? 정사각형 넓이 이런 거 빼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F1이 뭡니까? F1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때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때린 거라. 여기 2분의도 있네요. 2분의도 이렇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0부터 z까지 1이 0.3413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0부터 1까지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면 루트 2파이 알겠죠? 시그마 1이니까 지워지죠.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때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이거를 표 보고 알았었는데 이거의 정의가 뭐라고? 정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알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선생님 그런 기출이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기출에 대한 공부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 쌓아놔서 비슷한 걸 푸는 게 맞다고. 근데 그러면 보장이 하나 돼야 되는 게 여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다 나왔다 라는 게 보장이 돼야만 되잖아. 근데 꽤 돼요. 꽤. 왜냐면 20 몇 년 동안 수능이 치러졌기 때문에 꽤 되지만 100%는 안 돼. 그래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다시 그 교과서 흐름대로 다시 만들다 보면 이건 왜 없어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뭐 내가. 알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고 케이스 3가 있어요. 제가 미적분 수업을 하다 보면 기출의 빈도는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상, 얘가 중, 얘가 하야. 알겠지? 근데 내가 그럼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뭐가 많을까? 아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가 충분히 많아요. 그냥 이것만 다 풀어도 애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빈틈없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걸 만들고 앉아 있는 거야 나 혼자.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면 이게 개념상 빵꾸가 나 있는데 기출이 없었으니까 이걸 만든 건데 보면 비슷한 기출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혼자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빵꾸난 부분을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가 딱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몇 배 해주면 돼요? 그냥 루트 2파이 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라고? 이 녀석은 0.3413에다 뭐 해주면 된다고? 루트 2파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니은 가보겠습니다. 니은. 라지 fx는 유일한 변곡점을 갖는다. 얘들아, 라지 f가 변곡점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변곡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 함수가 뭐를 갖는다고? 얘가 극값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종형 모양의 그래프는 어디서 생겼어요? 얘만 유일하게 극대가 되죠. 얘가 유일하게 극대가 되니까 당연히 라지 f는 어떻게 될까? 변곡을 갖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라지 f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디 도착하겠니? 라지 f는 0부터 쭉 가면 어디까지 가겠니? 어딜 향해 가게 되겠어요? 0일 때 0일 거고, 라지 fx의 그래프가 0일 때 0일 거고, 그렇죠. 0.5를 향해 가게 되겠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0.5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라지 f가 아니고 사실 이름이 뭐 ERF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런 함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있냐면 얘도 이름이 있어요. 얘는 EI인가? EIX고 뭐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특이하잖아. 적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이름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고 적분 불가능한 함수들은 이름이 싹 다 있다. 출석부 부르면 쫙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그 중에 유명한 몇 개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까먹었어요 이제. 왜냐면 그거 자주 안 나오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자 이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년이 넘었네요. 미쳤네요. 자 다시. 하여튼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이러다 보니까 변곡점은 유일하게 갖는다. 기억 니은까지 맞았죠. 마저 디귿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억 니은만 물어봤으면 뭐니 얘들아?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뭐야? 딱 통계죠. 정균폭 물어본 거지 미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통계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디귿. 이거 어떻게 풀어야 정상이라고? 0부터 2까지 라지 fx를 적분하래요. 라지 fx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자식을 적분하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라지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라고? 식도 모른다. 대신 뭘 안다? 미분을 안다. 라지 f는 모르지만 f의 도함수는 안다. 그럼 뭐로 바꾸면 돼요? 부분적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으로 바꿔주시는 게 x fx를 0에서 2까지 적분하고요. 빼주기를 얘를 미분하시면 x f 프라임 x가 붙게 되겠죠. 라지 f 프라임 x가 뭐라고요? 얘가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0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거 멋있죠? 누가 만들었어? 개 멋있다. 이거 미분하면 하면서 지워지게 되는 게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f2 0 넣으면 싹 지워졌고요. 알겠죠? 다시 더하기 0부터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 녀석을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F2가 얼마 좀 되지? 이 F2가 얼마라고요? 아까 F1이 얼마라 그랬죠? 0.3413에다가 루트 2파이였지 않습니까? 그럼 F2는 뭐가 되겠어요? F2는요 0.477에다가 똑같이 루트 2파이가 되겠죠. 더하기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분의 1이고 빼기 1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개 복잡하죠. 근데 얘랑 비교해보래요. 뭐랑 비교하래요? 루트 2파이 더하기 2 제곱 빼기 1이랑 비교해보랍니다. 그럼 똑같은데 여기 앞에 얘는 뭐가 붙어있고 0.9 얼마가 붙어있고 얘는 1이 붙어있으니까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반대로 썼는데 답은 디귿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분적분이고 여기는 통계인데 쌤 요즘에 그런 문제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안 는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단원끼리 통합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로그랑 확률이랑 통합된 적도 있었고 알겠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로그랑 수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빈출이죠. 알겠죠? 근데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을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었고 잊지 말고 꼭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정기분포 그래프가 뭐였다고? 정기분포 그래프 루트 2파이 알겠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2 시그마 제곱 x 빼기 m의 제곱. 쌤 이거 어떻게 외워요? 너무 복잡해요. 얘가 뭐야? 얘는 그냥 평행이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이 된 거고 요 2 시그마 제곱 있잖아요. 2 시그마 제곱을 루트 씌운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루트 2에 루트 시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루트 파이는 왜 있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논술 수업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루트 파이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케이?